안녕하세요. 뒷담화입니다.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13기 MG 현숙의 현실 속 데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경륜 선수 9기 영식과 부산 은행원 11기 영철. 태안에서도 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의식했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서로 다른 데이트 모습을 보여줬죠. 현숙과 영식은 그동안 몇 차례 만났는지 훨씬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고 은근한 스킨십도 있었네요. 영식은 이제 브레이크 됐다. 엑셀만 밟겠다며 8톤 트럭 풀악셀 로맨스를 예고했습니다. 주고받은 톡에서도 애정이 뚝뚝 묻어났네요. 한편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간만 보면서 이성인지 관심인지 운운하던 영철은 2주 만에 부산에서 현숙을 만나 태연을 벗어나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현숙이었다고 말해 현숙을 설레게 만들었죠. 자상하고 표현 잘해주는 영식과 무뚝뚝하지만 설레게 하는 영철. 마치 16기 영식과 영호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고민하는 현숙처럼 13기 MG 현숙도 서로 다른 두 남성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두 현숙의 평행 이론을 보는 것 같았죠. 직진남 영식과 밀당남 영철의 데이트 현장. 시시콜콜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식은 현숙과의 관계만큼 편안해 보이는 캐주얼 복장으로 등장했죠. 현숙에게 차 문을 열어주는 등 자상, 친절, 섬세, 배려의 모드로 데이트하는 여성을 기분 좋게 만들었네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옆자리 현숙의 안전벨트를 자연스럽게 빼주는 영식의 고급 스킬. 보는 사람들도 심쿵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두 사람 사이가 친밀해져서 그런지 영식의 멘트는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오버하지 않을 만큼 솔직하게 표현했는데요. 태안에서보다 더 예뻐졌다며 내일은 얼마나 더 예쁠까라는 달달한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구사하네요. 국이 땐 식사하면서 말도 못 걸게 하더니 이젠 먹으면서 현숙만 바라봅니다. 우리 밥시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현숙은 영식이가 내 남자친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는다고 했죠. 영식이 현숙 휴대전화의 저장명을 확인하고 낯설 국이 영식 오빠라는 다소 밋밋한 이름에 서운해하자 현숙은 영철도 똑같이 저장됐다며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음을, 아직 둘 다에게 공평함을 강조하네요. 현숙이 부산에서 영철을 만날 거라고 했을 때 무심한 척, 대범한 척 쿨하게 대화를 이어갔으면 멋져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영식은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는 거냐, 또 누구를 만날 거냐 관심을 보입니다. 이래저래 영철이 신경 쓰이는 것 같죠. 영철은 현숙과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불안과 두려움도 생겨서 삼각관계인 영철이 신경 쓰인다고 하죠. 현숙은 이런 영식을 위해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듯 세심한 선물을 준비했네요. 밥 먹을 때마다 현숙 생각을 하라며 수저 선물 세트를 갖고 왔는데요. 현숙은 영식이가 운동선수답게 넘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듯 직진하자 금방 가열됐다가 갑자기 식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으로 오래 가면 좋겠다고 합니다. 영식이 앞뒤 안 가리고 맹목적으로 직진하는 데 비해 현숙은 좀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네요. 많은 분들이 현숙 본인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영식과의 연애를 강력 추천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내 뜻대로 되나요? 현숙이 영주 본가에 들렀다가 영철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갈 때 어머니가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죠.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친구처럼 주고받는 모녀의 대화를 통해 얼마나 다정한지 살가운지 느낄 수 있었네요. 태안을 벗어나 현실에서 처음 만나는 영철. 열차를 타고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됐을까요? 멀리서 훤칠한 피지컬의 영철이 등장하고 오랜만에 상봉에 반가워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온 건 현숙 본인인데 현숙은 오히려 영철에게 고생했다고 하죠. 보고 싶었다는 말을 애둘러 하는 것 같네요. 부산 사나이 영철은 고향 부산에서 더욱 빛을 발휘했죠. 1차 꽃다발로 현숙을 심쿵하게 하더니 광안대교가 보이는 음식점에서 밀린 수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영식을 언제 봤냐는 거였죠. 나와서도 영식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친구인지 이성인지 질문을 던져두고 떠났던 영철은 신중한 선택이 고민된다는데 태안에 있을 때와 다르게 현숙을 더 귀엽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것 같네요. 현숙 역시 영철의 그윽한 눈빛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 좋다고 하죠. 철판 음식점 불쇼에 아이처럼 좋아하던 현숙은 회사 팀장이 부산으로 왔다며 부산으로 발령받을 수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죠. 한층 업된 영철은 오늘 최종 선택하겠다고 하고
현숙은 최종으로 가고 싶은 회사의 본점이 부산에 있다며 영철을 만나고 다시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철은 고백하는 거냐고 대묻고는 이별할 때 어떤 이유로 헤어지는지 등등 시시콜콜한 걸 현숙에게 물어보죠. 영철은 밖에 나오니까 누가 더 생각났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네요. 보여줄 듯 알려줄 듯 하면서 영철은 현숙을 더욱 애타게 하는데 현숙은 이미 본인의 카드를 다 보여준 것 같죠. 이날 데이트의 하이라이트는 야외 노상 맥주집. 영철은 부산에서 보니까 좋다며 자주 오라고 하죠. 현숙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자주 올 수 있다, 직장도 옮길 수 있다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합니다. 영철은 태안에 있을 때 본인이 90%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본인이 40%인 걸 알았다며 태안을 벗어나 여유롭게 고민했다고 매일 고민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카드를 드러내지 않고 밀당을 합니다. 현숙이 13기 때 이야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건 마음이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을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하자 영철은 혼자 운전을 5시간 하고 내려와서도 계속 여운이 남았다고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정숙은 별로 생각 안 나고 현숙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정숙 봤을 때 또 모르지 역시 난 정숙이었어 라고 할지도 라며 현숙을 쥐락펴락합니다. 영철은 현숙의 외적인 모습은 본인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적인 모습이 본인 스타일이고 나이 들수록 외모보다 내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현숙에게 더 끌린다고 하네요. 현숙은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죠. 본인을 태안에서 행복하게 해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사람을 기억할 때 오래 남는 게 향이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향을 맡으면서 현숙을 생각하라고 하죠. 영철은 술 한잔 했겠다. 현숙의 선물 받고 기분도 좋겠다.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디퓨저 병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여기에 꽂고 다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흡입할 거라고 장난스레 말하는데 저는 문득 11기 출연 당시 자기소개할 때 황비용 가발을 쓰고 철가방 들고 나왔던 영철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영철은 현숙의 감성적인 매력에 또 한 번 빠진 것 같네요. 현숙이 영철의 진심을 확인하고 부산 내려와야겠다고 툭 던지자 영철은 놓치지 않고 확 낚아채죠. 물가 싸지 택시 싸지 바다 있지 라면서요. 살기 좋은 부산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애매하게 대답하긴 그렇다며 고민에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네요. 영철을 보내고 광안대교 앞에 선 현숙. 대교 봉우리가 마침 두 개인 것처럼 하나는 영철, 하나는 영식. 현숙의 마음도 두 곳을 향한다면서 웃죠. 영식은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나면 서로 잘 웃는 사이고 영철은 한마디로 본능이라고 하네요. 아직 영철을 못 버리는데 그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니까 진짜로 놓치기 싫다고 하죠. 현숙이가 말로는 영식, 영철 둘 다 좋다고 하지만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숙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요. 현숙이 유일하게 DM을 보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레고 있는 남자. 즙을 짠다 이성인지 관심인지 현숙이 싫어하는 말을 하며 너무나 신중해서 속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 부산으로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게 하는 남자. 바로 영철이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뒷담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